자기 방어의 기본은 도주법입니다. 90은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 10은 맞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 막는 방법이나 칼 든 사람 제압하는 법 같은 영상을 보면 무조건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호신술은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거나 도망칠 곳이 없거나 지킬 사람이 없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미리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는 법을 알아두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자기 방어는 도망치는 것이고, 오늘은 그 도주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로 돌아서 가십시오. 길고 먼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주 방법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상대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골목이 여러 군데로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도주하기가 쉽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고민하게 되고, 설령 속도가 빨라서 나를 찾더라도 그만큼 시간은 단축되게 됩니다. 짧은 갈림길에서 한 번에 코너 돌기로도 상대를 따돌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번갈아 돌면서 방향은 앞으로 전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면 난감하게 되죠. 늘 주의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왕 들어갔다면 일단 문이 열려있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십시오. 근데 문 열린 곳이 없다면 조용히 하고 숨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상대가 나를 발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급히 소리를 내거나 다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살피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가 오게 되는데 내가 도망칠 터레가 없다면 그때는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막다른 골목에는 대부분 집이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 누군가가 듣고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두 번째, 쫓아온 상대가 나를 보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만약 나를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면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도주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꼭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도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꺾어져서 상대의 눈에 벗어났다면 그때는 상대가 나를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당황스럽고 겁나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보고 있나 못 보고 있나를 잘 보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큰 길이나 사람 많이 모인 곳을 향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막상 큰 길 찾다 보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가보는 곳이라면 더더욱 힘들겠죠.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 검색을 하면 다 주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곳에 밤늦게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상대 그쪽의 지리를 미리 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편의점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편의점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크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고 불이야 대피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심리적으로 더 각성하기가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는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내 안전부터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불이야 대피하세요는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나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궁금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팁이 있어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일인데, 아무리 겁나고 무서워도 짐승이나 개처럼 들리는 비명이나 고함은 안 됩니다. 예전 주택가에서 강간미수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의 도움이 늦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해자가 마치 개가 내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사람들이 나와보지 않아서 큰일이 벌어질 뻔했었죠. 밤에 사람들은 나가기를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또 무서워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의 위기상황임을 알도록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네 번째, 도움을 청할 땐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숨겨주세요, 지켜주세요 같은 되도록 구체적인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도움을 청할 때는 사람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뭐 덩치가 크거나 세 보인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분들이 나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확실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수일수록 좋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를 불문하고 뭐 고등학생이든 아저씨든 남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패거리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 쉽고 실제로 대행해서 제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번째, 때로는 숨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은 한계가 있죠. 특히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우리는 언제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숨는 것은 더 도망칠 곳이 없는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숨지만 퇴로가 있는 예를 들면 놀이터 미끄럼틀 같은 곳을 찾아보십시오. 6번째, 요즘은 전봇대 등의 비상벨도 있고 CCTV도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관찰하십시오. 예전과 다르게 우리 경찰에서는 많은 장치를 마련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치가 있는 곳에서는 범죄가 꺼려지겠죠. 특히 전봇대 비상벨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고장이 아니라면 분명히 경찰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번째 꿀팁은요. 위험에 처해 신고할 때는 파출소가 가깝거나 관할구역이 적을 때는 112보다 먼저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빠릅니다. 자, 잘 모르시겠지만 112에 전화해 보시면 은근히 우리 위치를 추적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위치 정보를 보겠지만 정확한 동네의 지리를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오히려 신고자에게 되묻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인근 파출소에서 결국은 출동하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112가 빠를 수 있겠지만 파출소에 번호를 미리 저장해 놓고 어떠한 순간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고 신술은 바로 도망치는 것이고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격투기보다 달리기가 더 좋은 자기 방어 기술일 수 있겠죠. 자, 그만큼 도망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늘 자기 방어 호신술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험을 도주할 때 좋은 꿀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